안녕하세요. 책 먹는 김 팀장입니다. 오늘 식탁에서 맛있는 책을 한번 먹어볼까 하는데요. 다이소를 창업하신 박정부 회장님의 1,000원을 경영하라, 이 책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이소 유명한 우리나라 기업이죠. 박정부 회장님은 한 직장에서 거의 뭐 한 10몇 년? 10몇 년, 20년을 일을 하시다가 관리직으로 관리를 하셨는데, 그 직장에서 노조가 결성이 되고 그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서 퇴사를 하게 되십니다. 네, 사직서를 내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창업을 하게 되는 내용인데, 창업을 45살 때 했으니까 저보다도 많은 나이에 창업을 하시게 됐어요. 여러 가지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때까지 사업을 쭉 일으켜 오셨는데, 제가 이제 감명 깊었던 내용들을 한번 같이 낭독해드리면서 책을 한번 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이켜보니 창업하고 나서 더 열심히 일했던 것 같다. 직장에서도 죽을 힘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사표를 내며 내게 아직 열정이라는 게 남아있을까 고민했지만 그건 기우였다. 물론 20대의 거침없는 열정과는 다를 것이다. 자식과 가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강박감, 더는 물러날 곳이 없다는 절박감, 여기서 실패하면 끝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내 앞에 놓인 일에 초집중하게 만들었다. 참 신기한 것은 집중하면 할수록, 그리고 간절할수록 더 크고 대단한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이다. 더 간절한 쪽으로 에너지가 모이는 게 세상의 이치인가 싶다. 누군가 열정이 뭐냐고 묻는다면 내게 열정이란 간절함이었고 더는 물러날 곳이 없는 이의 초집중 같은 것이었노라 답하고 싶다. 열정이 없어 고민인가? 그건 열정이 다 소진되어서가 아니다. 열정에는 만기도 유효기간도 없다. 간절하기만 한다면. 정말이다. 그때 내게는 정말 다른 길이 없었다. 창업할 때 어떤 느꼈던 감정들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정말 절박함과 열정이 있으면 물러날 곳이 없다는 절박함이 있다면 실패하면 끝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초집중하게 만들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마음이 와닿았어요. 그리고 더 간절할수록 더 크고 대단한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 에너지가 모인다는 것, 이런 것들이 세상의 이치인가 싶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불량들이 나와서 초도에 물건을 납품했을 때, 처음에는 일본에 물건들을 납품하는 형식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그런 사업들을 이제 국내에다가 다이소를 창업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데요. 그래서 뭐 일본 뭐 기업이 아니냐 이런 오해도 많이 있었지만, 일본 회사에서 투자를 조금 받았던 거는 사실이긴 한데, 진짜 박정부 회장님께서 국내에서 순수하게 국내 기업으로 창업하신 거고, 나중에 뭐 어느 정도 자본은 받았지만 그게 일본 회사에서 뭐 경영을 하고 뭐 참여를 하고 이런 거는 전혀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고민하는 집요함이 운명과 세상을 바꾼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고객에게 감동을 주기 위하여 열정을 다해왔다. 항상 최선을 다하고 최고가 되겠다는 자세로 오늘을 만들었고 내일도 만들어 갈 것이다. 이윤을 추구하기에 앞서 고객의 필요를 먼저 충족시키고 고객과 사회에 감동을 주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왔다.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고객의 감동이며 그렇게 하기 위하여 열정을 갖고 늘 생각하고 실천하며 고민해왔다. 고민하는 집요함이 운명과 세상을 바꾼다. 지금까지의 과정이 아쉬움은 있지만 부끄럽지 않기에 앞으로 계속 우리의 길을 고집하고 나아갈 것이다. 2012년 남사 허브센터 준공식에서 말씀하신 내용인 것 같아요. 허브센터 경기도하고 부산하고 허브센터가 두 개를 지금 건설했다고 하시는데, 경기도에는 뭐 1,500억, 그리고 부산에는 한 2,500억 정도 투자를 하셔가지고 허브센터를, 물류센터를 만들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티끌이 모여 태산을 이룬다고 했던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작은 일을 철저히 해야 큰 일을 할 수 있고 과정을 꼼꼼히 챙겨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한 방의 홈런 속에는 남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수한 땀방울이 녹아 있다. 홈런은 결과일 뿐이다. 그런데 과정은 생략한 채 홈런이라는 한 방의 결과만 기대하는 것은 아닌지, 꾸준함은 모든 것을 이긴다. 이게 제가
며칠 전에 읽었던 그릿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들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에요. 네. 꾸준함은 모든 것을 이긴다.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꾸준함은 모든 것을 이긴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기 전까지 나는 매년 20회 이상 해외 출장을 갔다. 횟수만 따져도 400회 이상이다. 비행기를 탈 때마다 쌓은 마일리지가 150만 마일이 넘는다. 지구를 60바퀴 이상 돈 셈이다. 설이나 추석, 여름 휴가철이나 크리스마스 등에도 주로 해외 업체를 찾아 상담을 하거나 시장 조사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 어떤 이들은 이런 날을 소싱의 달인 또는 협상의 달인이라고 한다. 가장 좋아하는 별명이긴 하다. 어디를 가도 상품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어느 부분을 보강하거나 줄이면 가격을 맞출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 어떤 제품은 보는 순간 아, 이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에 가슴이 뛰기도 한다. 물건 상태만 보면 국내에서 통할지 안 통할지 직감으로 알 수 있을 정도다. 어쩌면 우리의 업은 고객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주기 위해 구매 대행이라는 전쟁을 치열하게 대신 치러주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목표는 회사의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고객의 만족 극대화다. 고객의 만족이 극대화됐을 때 우리의 이윤은 저절로 따라오기 때문이다. 정말 그 일에 집중하고 몰입하셔가지고 출장도 엄청나게 많이 다니시고, 제가 지금 어떤 비슷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 대행이라는 전쟁을 치열하게 대신 치러주는 것이다 라는 이 대목에서 굉장히 좀 많이 와닿았어요.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우리는 구매 대행을 해주는 업이다. 과거에는 공급이 부족해 생산자가 시장을 지배했다. 하지만 그런 시절은 지났다. 지금은 고객의 욕구가 우선시 되는 시대다. 모든 가치는 고객으로부터 나온다. 고객을 중심에 놓고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때 감동받는지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 한다. 고객들 자신조차 미처 몰랐던 욕구를 먼저 찾아내 만족시켜줘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갈고 닦아야 한다. 내일이 보장되는 삶은 없으니 말이다. 생산자가 시장을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그런 시절은 끝났다. 모든 가치는 고객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어요. 고객들 자신조차 미처 몰랐던 욕구를 먼저 찾아내어서 만족시켜줘야 살아남을 수 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마음에 좀 와닿았어요. 그리고 책이 엄청 거의 사업을 진행했던 그런 순서,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쉽게 술술 익히는, 빨리빨리 넘어가지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고객의 마음은 늘 변한다. 쉽게 질린다. 매장과 상품의 변화가 없는데 어제 왔던 고객이 왜 또 오겠는가? 어쩌면 소매업은 고객이 느끼는 실증과의 싸움이다. 고객을 불편하게 해서도 안 되지만 실증나게 해서도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매장은 늘 생동감과 활력이 넘쳐야 한다. 생물처럼 살아 움직여야지 웅덩이처럼 고여있으면 고객이 먼저 한다. 같은 매장이라도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한다. 새로운 즐거움과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상품을 지속해서 넣어주는 것은 기본이다. 같은 상품일지라도 매일 조금씩 연출과 진열을 바꿔줘야 한다. 상품 구성을 자주 바꿔주고 안되면 매대에 진열된 상품의 위치만 바꿔줘도 매출은 달라진다. 쉽게 질린다고 합니다. 고객이 실증이 나지 않을 정도로 빨리빨리 물건도 바꿔줘야 되고, 물건을 바꿔줄 수가 없으면 진열하는 것만이라도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실증나지 않게 매일 새롭게 어떤 매장을 운영해야 된다. 이처럼 패키지는 친절함이 생명이다. 지퍼백 하나라도 사이즈는 어떤지, 어디에 쓰는 건지, 두께는 어떤지, 방수가 되는지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고객이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알려주는 거나 하며 패키지에 감동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다이소의 천원 정신이다. 다이소의 정신은 거창한 것이 아닌 이처럼 사소하고 작은 것들에서 구현된다.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품질이란 가격에 비해 최소한 2배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품질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고, 항상 품질 경영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열정이란 뭘까? 이처럼 관심과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것이다.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다. 관심을 기울이고 깊이 들여다보고 몰입하는 것이다. 올인하는 것이다. 혹시 어린 시절 돋보기로 햇빛을 모아 종이를 태워본 적이 있으신지? 햇빛이 오롯이 한 지점에 모여야 종이를 태울 수 있다. 한순간에 되는 것은 아니고
온도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렇듯 열정은 몰입과 집중을 만나 뜨거운 성과를 낸다. 내가 수많은 사람을 보고 깨달은 것이 있다면 아주 특출한 소수를 제외하고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능력의 차이가 거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저 간절함과 관심, 열정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몰입과 집중이라는 말씀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간절함, 관심, 열정 이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대부분의 뭐 성공하신 분들이나 여러 책들을 보면 저런 공통된 단어들이 굉장히 계속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사업을 시작한 이후 하루도 여유있게 살아본 기억이 없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되었지만 명절이면 항상 해외 출장을 떠났다. 국내 기업은 대부분 휴무에 들어가지만 해외에서는 정상적으로 일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명절 연휴 3, 4일을 그냥 쉬는 게 너무 아깝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두렵기까지 했다. 그래서 직원들이 고생을 참 많이 했다. 아무리 바쁜 사람도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는 쉬는데 그것마저 못했으니 말이다. 가족들에게는 더욱 미안하다. 가족들과 놀러 다닌 기억이 별로 없다. 휴가를 가도 늘 일 생각뿐이었다. 여행지에서도 아름다운 경치나 풍광을 즐기기보다 이런 물건을 가지고 상품 하나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했다. 풍경보다 특이한 물건 사진을 더 많이 찍어왔다. 매사에 그런 식이니까 가족들도 재미가 없었을 것이다. 가족들에게나 직원들에게나 늘 미안한 마음이다. 정말 그냥 일에 미쳐 있었던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다이소를 매출 3조를 일으키는 거대한 대기업으로 만드셨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감명 있게 읽었던 부분들은 거의 다 읽었습니다. 결국 뭐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열정과 끈기, 간절함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치지 않게 꾸준하게 해 나가는 것. 그래서 이분의 하시는 말씀이 1,000원으로 3조 파는 국민가게 다이소까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 격차로 경영계를 놀라게 한 박정부 회장의 성공 비결. 결국은 끈기와 열정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된다. 일에 미쳐야 된다. 몰입해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 그런 교훈을 주는 1,000원을 경영하라. 박정부 회장님의 책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만나 뵙고 같이 먹어보는 좋은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안녕!